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내년이지만 현직 조합장이 쌀을 돌리다 적발되는 등 벌써부터 잡음이 들리고 있습니다. 완주문화원이 외부 공모사업비를 빼돌려 직원들의 복지비로 사용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광역의원 정수가 타 지역에 비해 너무 적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특히 농촌도의원은 줄고 전주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현직 농협조합장이 개인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쌀을 돌린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조합장은 의례적인 인사였다고 주장하는데요. 경찰은 수사에 나섰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4,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있는 도내 한 지역농협 사무실에 흑미가 담긴 하얀 쌀자루가 놓여 있습니다. 무게는 10kg으로 보낸 사람은 강모 씨, 다름 아닌 현직 조합장입니다. 강 조합장은 지난 1월 쌀자루 40개가량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했는데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일부가 반납한 겁니다. 사전에 전화나 뭐 이런 연락도 없이 와가지고 좀 어디 좀 이상하더라고요. 선거 그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뇌물을 받으면 또 받은 사람도 또 이 처벌을 받잖아요. 이 같은 조합장의 행위는 현행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현직 조합장은 재임 기간 중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고 이는 해당 농협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합장은 발송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쌀자루 회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조합장 행태는 반드시 근절된다고 그렇게 보고요. 민주적인 그런 선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하지만 조합장은 쌀을 개인 명의로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지인들에게 의례적으로 준 것이라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내 돈으로 내가 농사 지은 거 돌린 거고 의례적으로 이제 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1년 앞으로 다가온 조합장 선거가 벌써부터 혼탁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라북도 내 광역의회 의원 정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너무 적다는 불만이 높습니다. 특히 선거구 조정으로 농촌 지역 도의원은 줄어들고 전주만 늘어나면서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에서 도의원 출마를 준비하던 예비 후보가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도의원 정수를 확정하면서 부안의 도의원을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웃 전남이나 경남, 강원은 부안보다 인구가 적어도 도의원을 줄이지 않았는데 전북만 줄인 것은 정치적 무능이라는 것입니다. 전라북도에서 몰표를 주지만 현실적으로 돈 안 들이는 그런 선거구 획정수도 자기 목소리를 못 찾아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들을 사실은 각성해야 되지 않는가. 실제 이번 획정에서 부안은 5만 5천 명인데도 1명으로 줄어든 반면 5만 4천 명인 전남 영광이나 5만 3천인 경남 고성, 4만인 강원 영월도 도의원 2명을 유지했습니다. 도 전체 인구수와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는 구석은 더욱 커집니다. 전북은 인구수 185만에 도의원이 39명인데 인구 189만에 전남은 58명, 인구 154만 명인 강원도 45명으로 전북을 크게 앞지릅니다. 7대하고 8대가 52명이었고 9대 때는 또 62명입니다. 그다음에 10대 때 이제 58명이 되고 좀 변화가 좀 있었네요. 정치권은 과거 선거구 획정 때마다 전북은 의석을 늘리지 못하고 힘 있는 다른 지역 의원이 자기 지역 도의원 수를 늘리면서 빚어진 문제라고 해명합니다. 전남 등의 도의원 수를 줄이는 문제가 최근에도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고 전북만 피해를 보는 양상이 벌어졌던 겁니다. 옛날에 양당 체제일 때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그 당시에 정개특위 협상에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전라남도에 집중해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도 전북은 도의원을 1명 늘리는 데 그쳤고 인구에 따라 조정하다 보니 부안을 1명 줄여 전주에 2명을 주는 결과가 초래된 것.
의원 정수는 늘리지 못하면서 되레 농촌 지역을 대표할 도의원은 점점 줄어드는 상황. 정치적 불평등과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거대 정당의 지방의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3,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정치개혁 전북 공동행동은 어제 성명서를 내고 선거구 획정 때마다 거대 정당이 독점한 도의회가 4인 선거구를 쪼개 2인 선거구로 만들었다며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는 그런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정읍과 남원, 김제, 완주 등에서는 아예 2인 선거구를 없애 독점을 방지하고 전주도 도의원 선거구를 분할하지 않으면 4인 선거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 심사에서 3명이 부적격 또는 보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전체 201명의 신청자 가운데 1명은 부적격, 2명은 보류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도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파렴치 또는 사기, 공갈, 폭행 등에 한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며 최근 선거법으로 물의를 빚은 장수군수 부인 이모 씨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민주당 후보 자격을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완주 문화원 직원들이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은 이 돈을 식비나 여비로 사용해 왔는데요. 완주군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주의 한 문구점. 완주문화원은 지난해 12월 이곳 문구점에서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결제를 하고 2차례에 걸쳐 각각 40만 원과 32만 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전세버스 업체에서는 207만 원, 이벤트 업체에서는 130만 원 등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400만 원가량을 사용한 것처럼 선결제를 한 뒤 직원 개인 통장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모두 문화원에서 진행한 외부 공모 사업비에서 유용한 돈입니다. 리스크가 솔직히 강하잖아요. 카드 수수료는. 저희는 그렇게 안 하겠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 그게. 그 밖에 직원 개인 통장에는 농악, 답사, 인문학이라는 글씨가 적힌 수상한 입금 내역들이 손쉽게 발견됩니다. 운영비로 그것도 여비 가는 것 좀 보태주고 식비가 없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직원들 수신복지가 별로 안 돼 있어서. 완주군에서 문화원에 지급하는 1년 예산은 2억 원가량. 이 밖에 한 해 6개에서 7개의 외부 공모 사업을 포함하면 1년에 운영하는 예산은 3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원장은 비상근으로 직원 3명이 사실상 정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급된 예산의 사용 내역만 확인할 뿐 제대로 된 감사라는 것도 없습니다. 인권은 솔직히 너무 적어서 건드리지 못해 솔직히 공략. 그래서 외부 사업, 공모 사업에서는 저희가 조금 좀 여유 있게 저희가 사업비를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좀 그쪽에서. 거래처와 입을 맞춰서 곶감 빼먹듯 사업비를 빼돌린 게 언제부터였는지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문화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전주 출신 쇼트트랙 김아랑 선수가 모교에서 후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아랑은 어제 전주 제1고 강당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후배들의 축하를 받고 평창 올림픽에 출전하기까지의 과정과 모교에 대한 추억들에 대해 얘기를 나눴습니다. 한편 한체대를 졸업한 김아랑은 올해부터 고양시청 소속으로 실험 무대에 나서게 됐습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보고서가 인터넷 자료를 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도의회 한희경 의원은 2016년 10월 원광대 산학협력단이 수의 계약한 문화자원 이야기 소재 발굴 용역 검증 결과 인터넷에 공개된 타인의 저작물을 상당 부분 도용했다며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또 재단 측이 8개월 전에도 문화 콘텐츠 100 발굴이라는 비슷한 용역을 발주했고 집필진도 겹친다며 특정 문학인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군산 조선소 폐쇄 결정 등 지역 경제의 충격 완화를 위해 대규모 긴급 자금이 투입됩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조선소에 이어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따른 지역 경제 파장 최소화를 위해
소상공인 자금 1,000억 원과 협력업체 경영 안정화 자금 600억 원 등 1,600억 원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항목별로는 GM과 군산조선소 관련 업체들의 경영 안전에 300억 원과 특례보증 연계 긴급 자금 150억 원, 기존 대출 거치 기간 연장에 100억 원 등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의 희망퇴직자가 1,0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남은 노조원들은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역 시민들은 십시일반 뜻을 모아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1,000여 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 GM 군산공장. 퇴직을 거부한 노조원 500여 명이 모여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이 없어 마음은 답답하지만 군산공장 존치에 대한 의지는 여전합니다. 분위기가 어때요? 안 좋죠. 앞으로에 대한 대책안. 아직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좀 모호하게 잘 단결해보자. 매각을 해갖고 공장이 제대로 들어가야 좀 지역 발전도 있고 경제도 돌아가고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제가족만이 답인 것 같아요. 반면 희망퇴직을 결정한 사람들은 살 길을 찾아 이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좀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군산이 안 된다면 저희는 올라가서라도 저희는 다른 직장 다시 알아보고. 희망퇴직을 두고 근로자들의 운명이 엇갈리는 가운데 군산 시민들은 한국 GM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글로벌 GM이 한국 GM의 고리부채 부담을 지우고 로열티 등을 부당하게 챙겨가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건데 300명의 일반 시민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웃들의 어려움을 참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었고 그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볼 때 희망퇴직 신청 이후 노동자와 지역사회 등이 각자의 방법으로 정상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이들의 노력이 오는 7일 임단협 4차 교섭에서 군산공장 문제 해결을 포함한 극적인 합의의 단초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교육활동 과정에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교육 전문직이 소송을 당할 경우에 대비해 연간 총 10억 원의 한도에서 변호사 선임 등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원 치유 지원센터에 상담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자문 변호사 7명으로 교권보호 법률 지원단도 계속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의의 재난에 대비해 도내 국가지정 보물의 원형을 기록하는 정밀 실측 사업이 추진됩니다. 문화재청은 보물 32호, 남원 만복사지 당간지주와 46호 익산 고도리 석조 열애 입상 등 도내 보물 5점에 대해 정밀 실측 기록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밀 실측 기록화 사업은 지진이나 태풍 등 불의의 재난에 대비해 원형을 복원할 수 있도록 스캔 장비를 활용해 문화재의 3D 데이터를 축적하는 사업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전주시는 홀로 사는 노인들이 늘면서 고독사나 우울증 등 노인 문제가 사회 문제화됨에 따라 65세 이상 1인 가구 14,000여 명에 대해 현황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문 조사를 통해 전주시는 대상 노인의 소득과 건강, 주거 형태, 사회적 접촉 현황을 파악해 집중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로컬푸드 1번지인 완주군이 친환경 농산물 판매망 구축에 나섰습니다. 남원시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 운영합니다. 시군 소식 정태후 기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만을 판매하는 전문 매장이 완주 용진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1, 2호점에 개설됐습니다. 완주군은 친환경 농산물이 기존 일반 농산물과 차별화 없이 섞여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 매장을 설치했습니다. 친환경 매장에는 친환경 인증을 받은 관내 50여 농가가 참여해 채소와 과일, 가공식품 등 140여 품목을 판매합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가 확대를 통해 생산품을 다양화시켜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상생하는 전문 매장으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순창군이 전통 장류 기능인과 도시민이 함께하는 장담기 행사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장담기 행사는 옛 전통 장을 집에서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는데 순창에서 재배한 콩과 고추로 장을 담그면 장인의 도움으로 6개월간 숙성시킨 후 각 가정으로 배달받게 됩니다. 남원시가 남원 시니어 클럽 일자리 사업 발대식을 시작으로 노인 2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노인 일자리는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와 더불어 스쿨존 교통지원, 노인 자치경찰대 등 39개 사업으로 진행되며 오는 11월까지 매달 27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됩니다. 일자리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을 돕고 경제적인 도움을 통해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무주군이 산림 분야 근로자 발대식을 갖고 안전한 산림 사업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올해 산림 분야 일자리 참여자는 160명으로 산림 바이오매스 수집단과 산풀 전문 예방 진화대, 탐방객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숲 해설사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올 초 청소 용역 근로자를 정규직화한 전북대가 비정규직을 추가로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전북대는 무기계약직이거나 기간제 근로자였던 사무원과 연구원 등 85명을 대학 회계직으로 편입해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북대에서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은 2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농협이 비정규직 3천여 명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은 10%가량인 300여 명 안팎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전북농협은 아직 구체적인 전환 대상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모구촌을 비롯한 10여 개 자회사에 근무하는 전문직 직원들이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농협은 전체 비정규직 5,200여 명 가운데 3,214명을 올해 안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는 오는 10일부터 매주 토요일 경기전 부속 건물인 수복청에서 전주의 소리를 담은 소규모 공연을 선보입니다. 드림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오는 10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이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 주요 부문 후보작들을 오는 21일까지 상영합니다. 전주 부채문화관은 모레부터 전주 부채와 사진이 결합한 기획전을 엽니다. 남원 시립 김명종 미술관이 개관을 기념해 김명종 기증작품 특별전을 선보입니다. 군산 시립도서관은 오늘 자녀 교육에 대해 고민하는 학부모들을 위한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전주시는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인 야호학교에 참여할 청소년을 접수받습니다. 한국사진작가협회 전주지부는 첫 마중길 빛 축제 현장에서 찍은 추억의 사진을 오는 5일까지 접수받습니다. 전주시는 책 읽는 습관을 생활화하는 독서 마라톤 대회를 진행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지원 시기를 놓쳤거나 재도전하고 싶은 이들을 위한 부활 지프지기를 12일까지 모집합니다. (3월 6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절기상 경칩인 오늘 전라북도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청정한 대기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원이 14도, 전주가 13도 등 11도에서 1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북 앞바다에서 0.5에서 2m로 일겠으며 기상청은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를 당부했습니다.